내 몸에 맞는 잡곡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잡곡밥 이렇게 구성해서 먹어보자 해서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빼야 될 잡곡, 맞지 않는 잡곡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잡곡밥이라고 당뇨 환자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잡곡 중에 여러분 혹시 이런 잡곡을 넣고 계시다면 잘못 드시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밥을 지을 때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추가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밥일 거예요. 당뇨 환자분들 지금까지 제가 항상 드리던 말씀 기억해 보시면 첫 번째 채소 드시겠죠? 뭐 식사 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백질,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그리고 두부 같이 드시겠죠? 물론 이거 드실 때 뭐 식초 같은 것들 약간 곁들여서 드셔야 소화를 도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마지막에 이제 밥을 드시게 되는데 마지막 빌런이 나왔어요. 이 빌런을 깨야 여러분 성공하시는 겁니다. 밥을 해결해야 돼요. 백미는 안 좋다는 걸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백미를 저어서 드셔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더 건강하게 백미를 짓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식재료를 넣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식재료는 첫 번째는 각종 채소류거든요. 식이섬유를 밥 지을 때 같이 넣어서 드시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 중에 제가 제일로 권해드리는 채소는 무예요. 무는 특히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다 고루 갖추고 있는 식재료가 바로 무거든요. 천연 소화제라고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이 무가 잘게 썰어서 밥 지을 때 같이 위에 올려서 밥을 지으시면요. 나중에 밥 딱 들어보시면 무가 형태가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다 녹아 있기도 하거든요. 채를 얇게 쓰면 그렇게 됩니다. 휘젓는 감이 '진밥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무 넣고 밥을 지으실 때는 물량을 좀 작게 잡으셔야 됩니다. 무 자체가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량 잘 맞춰서 무를 넣어서 밥을 지으셔서 이렇게 같이 섞으셔서 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시는 방법이 필요한데 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소화 효소도 들어있지만 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속도를 늦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건강한 백미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하고 같이 넣어서 좋은 채소는 저는 도라지도 권해드리거든요. 특히나 중년 이상의 분들의 사망 원인 중에 상위를 차지하는 게 폐렴이에요. 도라지는 폐 건강, 기관지 건강에 아주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사용하는 재료가 바로 도라지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의 분들 지금 독감도 유행하고 목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무하고 도라지 넣고 같이 도라지 무밥 만들어서 드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이 도라지 무밥도 제가 제1로 권해드리는 밥은 아닙니다. 잡곡밥을 우선적으로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고려하고 계실 텐데요. 잡곡 종류도 많잖아요. 내 몸에 맞는 잡곡을 어떻게 고를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잡곡밥 그냥 여기저기서 아르마리로 해서 이렇게 구성해서 먹어보자 해서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선 빼야 될 잡곡, 맞지 않는 잡곡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잡곡밥이라고 당뇨 환자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잡곡 중에 여러분 혹시 이런 잡곡을 넣고 계시다면 잘못 드시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차조입니다. 차조 넣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두 번째, 차수수입니다. 차수수 넣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세 번째, 차련미입니다. 차련미 넣지 마십시오. 이쯤 되면 눈치채셨죠? 왜 넣지 말라고 했는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읓이 들어가죠. 차조, 차수수, 차련미. 아, 찰기구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정답 맞추셨습니다. 찰기가 있는 잡곡밥은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찹쌀과 그냥 맵쌀의 차이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찹쌀은요,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냥 맵쌀 먹는 것보다 찹쌀로 밥 지어서 드시면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소화 분해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성 전분 얘기 가끔 들으실 텐데 찹쌀에는 저항성 전분이 적어요. 그리고 맵쌀에는 저항성 전분이 찹쌀보다는 좀 더 많거든요.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같은 이유로 차조 대신에 넣을 수 있는 잡곡은 그냥 메조입니다.
일반 조를 드시면 좋겠는데 저도 일반 조를 찾아 헤맸는데 못 구했어요. 물론 인터넷상으로는 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냥 마트에 가면 다 차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차수수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수수 그냥 일반 수수도 구하기 힘들어요. 그냥 마트에는 차조, 차수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잘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부드러워서. 부드러운 곡식은 혈당을 빨리 올린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차조, 차수수, 찰현미 드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잡곡을 고르는 기본적인 공식은 이제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잡곡을 먹는 게 좋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는 귀리 권해드립니다. 귀리는 요사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 고대 곡물이 있습니다. 파로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하고 했는데 파로만큼 좋은 게 귀리입니다. 근데 가격 차이는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파로보다는 귀리가 더 경제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귀리가 더 맞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는 귀리가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귀리를 어떻게 밥을 먹느냐? 귀리만으로 그냥 밥을 지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귀리를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밥을 두 번 지으면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지면 혈당이 많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왜 또 부드럽게 짓느냐? 귀리만 졌을 때 못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생길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귀리로 밥을 두 번 지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한 번 지어서 드시고요. 귀리는 어떤 식감이냐면요. 톡톡 튀는 식감입니다. 귀리밥을 한번 입에 넣고 씹으면 알갱이 알갱이가 하나씩 톡톡톡 터지는 그런 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감으로 먹는 게 바로 귀리다 생각하셔서 귀리밥 한번 지어서 드시길 권해드리고요. 너무 단조롭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를 뭘로 보느냐? 귀리만으로 밥을 지어서 먹으라니. 그래서 제가 특별한 레시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리 타락죽 알려드리겠습니다. 타락죽 하면 임금님 드시던 왜 우유로 만든 죽이잖아요. 보통은 쌀로 만들어서 죽을 쓰다가 그 죽 물을 버리고 나중에 우유를 넣고 마무리하는 게 타락죽이거든요. 근데 귀리로 타락죽을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감은 그 진득진득한 느낌은 어느 느낌이 나냐면 뽕듀 아시죠? 뽕듀 치즈에 녹인 그 정도의 식감과 그 정도의 고소한 느낌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법 간단히 설명드리면 귀리를 물에 불려놔요. 30분 이상 물에 불려놨다가 귀리를 갈아요. 물기를 다 빼고 믹서기에다 놓고 우유가 큰 팩 하나가 필요하거든요. 그 팩을 뜯어서 우유를 조금 넣고 귀리를 가는데 곱게 갈지 마세요. 그냥 거칠게 간 수준으로 간 다음에 그 전체를 냄비에 넣고 나머지 우유를 다 넣고 냄비에서 가열을 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 처음부터 저어줘야 돼요. 이게 조금 놔뒀다 젖기 시작하면 귀리가 이미 바닥에서 떡이 되어 변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풀려요. 처음부터 저으면서 가열해야 돼요. 이렇게 얼마 동안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하고 20분 하면 완성이에요. 이게 젓는 게 너무 조금 노동력이 들어가서 그렇지 맛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맛뿐만 아닙니다. 혈당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한 끼 밥 또는 영양 간식이 될 수 있는데 이 귀리 타락죽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단백질하고 연결시키는 좋은 조리법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여러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우유를 넣고 끓인다는 것, 탄수화물과 우유를 넣고 끓이면 우유에 있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귀리에 있는 녹말이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녹말이 내 장 속에서 빨리 흡수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 여러 요리에도 응용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우유를 넣고 끓이는 것 이게 좋은 조리법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는 우유 못 먹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유로 끓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두유 타락죽 내지는 우유 타락죽 만들어서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잡곡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귀리밥 드셔도 소화 못 시켜. 이런 분들 계세요. 마찬가지 고기 소화 못 시키시는 분들 계시는 것처럼 잡곡을 소화 못 시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단백질을 드시기 위해서 몸 만들어가는 그 과정, 침샘 마사지 그리고 신맛과 친해지는 거 요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해도 소화 안 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잡곡을 이분들은 드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차조, 차수수, 차련미를 적절히 이용하셔서 밥을 지어서 드십시오. 그분들이 그 방법으로 드셨을 때 요건 소화가 되더라 라고 하면 그 방법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매조, 매수수, 매현미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데 차수수를 드신다? 이건 안 된다는 거 참고해서 알아주시고요. 여러 가지 잡곡들, 내 몸에 맞는 잡곡들 알아가시면서 그 식단을 찾아가시는 길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내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은 여러분 충분히 투자하실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니까 시간 열심히 들이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건강하게 당뇨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여력이 닿는 한 댓글에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왕도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저와 같은 전문가들을 찾아가는 방법일 수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제가 알아낸 방법들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알아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거리가 멀어서 저에게 못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셔서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시면 꼭 정답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